기관 선정이 가는 겁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대안조절 프레임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능 기관 뭐 쭉 해가지고 저희 방법론부터 나눴는데 이 저희가 그 A, B로 나눈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위원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위원 가능성, 상임위가 옮길 경우 위원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의 상임위 중심제이긴 하지만 윤수정 교수가 토론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국회 본질 직권이 뭐냐 이걸 찾는데 상당히 저희가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 본질 직권은 본회의다, 상임위는 부수협등이다. 이제 그렇게 저희는 정리를 했고 그게 위헌 가능성도 없다는 거를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윤수정 교수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A1, A2, B1, B2, B3 이렇게 5개로 나눴습니다. 이제 그 국회 분원 대안입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보시면 대안 B3까지 있는데 대안 A1은 국회 세종 회의실만을 설치를 하는 안부터 대안 B3는 국회 본회의만 남기고 전부 가능합니다. 대안 A2 같은 경우는 이 사무처와 그다음에 예정처 일부를 이전하는 한 B완부터는 상임위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B완은 상임위 10개. 저희가 연구할 시절처럼 과기부가 안 내려가지고 과방위는 그때 뺐었는데 지금 10개인데 이제 11개가 됐겠죠. 그래서 B1, 그다음 B2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교위 국방위 정보위는 이제 서울에 있는 건데 운영이 법사위 과방위 여가위 이런 것들이 좀 중립적인 지대, 그러니까 세종형 서울을 나눴을 때 양쪽에 다 걸치는 이런 것들을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는 거고 B3는 국회 본회의 기능만을 남기고 다 옮기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 5개를 가지고 자 그럼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것들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액수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개의 부처를 가지고 이제 12개의 부처를 같이 타고 그걸 이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도 나름의 전제 조건을 달고 추산을 한 건데 저희들의 분석에 하면 대한 B1 그러니까 행정복차가 세종에 있으면 세종으로 상임위가 내려가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게 가장 비효율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무 효율성이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B1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추천 비용이나 그다음에 우리 정책 개발에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로 비효율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분원 설치 추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가 어디가 가장 좋느냐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상징성, 접근성, 업무 효율성, 환경성, 운영 관리 및 방어 차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그 박무익 차장님 와 계시는데 세종시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50% 이상이 진척이 됐고요. 행복도시를 만들고 있는 게 그리고 지금 빈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청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빈 땅에 국회 분원 후보지를 찾았는데 원래는 사실은 이걸 매각해서 어떤 단독 주거지, 단독 주택 형태로 매각할 부지들을 유보지로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A, B, C, D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B안이 가장 이 최적 입지로 저희들 분석하고 나왔고요. A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뒤에 이제 종사정책관에서 국회의 어떤 국회타운 이런 거 형성할 때 같이 써야 될 걸로 나타나서 A, B 부지를 저희는 최적 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EP 대안 부서이고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B 부지 같은 거, 여기 국회가 지금 한 10만 평인데요.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생각해서 일단은 한 15만 평 정도로 국회가 입지할 부지를 마련해야 되겠고, 국회타운 한 10만 평 이 정도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원 규모는 이제 건축물 규모입니다. 이거는 설계를 다시 들어가야 될 텐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공무원들이 옮길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비완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최적 비율이 제일 낮은 그런 것 같은 4만 평. 그 다음에 분원, 그러니까 본회의를 제한 나머지 모든 기능을 옮길 거는 5만 평의 건축물 규모가 필요한 걸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그 종사자 정착법안입니다. 뭐 주거와 그 정주 여건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뭐 연구원도 옮겼고 공무원도 옮겼는데 특별공급을 아파트 특별공급을 줬는데 그래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 같은 특별공급을 받게 될 거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게스트하우스와 아까 말씀드린 사택제공을 임대주택을 마련을 위한 국회 타운 이걸 고민을 했고요. 정주 여건 지원에 대해서는 같이 옮기게 되는 부인들 내지는 남편들을 위한 이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여건,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 경비 지원, 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20만 원씩인가 3년씩인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사업화 방안은 이게 꼭 국가 예산을 써야 되겠지만 국가 예산이 어려울 경우는 어떤 연기금 활용하는 방안을 또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윤수 원장님, 조광기 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국회 분원의 대안을 5개 고려했는데 그중에 비완이 적절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들려주셨고, 분원의 입지, 또 청사 규모, 종사자들이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겠는가 등과 같은 아주 세부적인 데까지 신경을 쓰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정토론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단장님, 현재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세종의사당 설치가 국가균형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진승호입니다. 방금도 말씀 주셨고 전반부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도권 인구가 조만간 50%, 전 인구의 50%를 넘을 것입니다. 국가 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미래 국가 발전에 더 심각한 비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중무역 마찰을 비롯한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지역의 기존의 조력 산업이 침체되고 또 글로벌 경쟁 체계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제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완화하고 수도권의 일직된 압력을 낮춰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이 주도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월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가 큰 33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난 4월에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경제성 항목 비중을 낮추고 균형 발전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시도별로 조성이 되어 있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혁신도시별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약 4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혁신도시와 같은 그 지역의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 유치, 금융, 재정,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 특화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발전 투자협약 제도를 정비해서 올해 그 11개 시범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22년까지 3년간 1,000억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주민의 그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예를 들면 뭐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센터 같은 그런 그 10가지 종류의 생활 SOC 사업이 하나의 부지에 2개 이상 복합해서 지어질 때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려주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생활 SOC 시설이 주민들에게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화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0여 개 내외의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심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뭐 시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가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또 지역별로 균형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또 수평적인 재정조정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또 접경지의 어떤 균형발전 그리고 그 외국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어떤 그 발상 차원에서 2002년도에 신행정 수도 구상이 되면서 출발을 했고 약 10여 년에 걸쳐서 신행정 수도 특별법 제정, 또 위헌 판결, 또 행복도시 특별법 제정, 행복도시 착공,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정부 세종청사의 개청, 12년도에 개청이 됐죠. 이런 수많은 논의와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지금 조성이 된 도시입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그 균형발전 정책의 출발점이자 균형발전의 의지가 집결된 공간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고 또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고 5차례에 걸쳐서 총 그 42개의 중앙행정기관, 15개의 국책연구기관,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을 완료를 하면서 총 2만여 명이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올해 8월에 박이정 통도가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행정기관 이전은 마무리됐고 2021년까지 신청사 건립이 완료가 되면 정부 세종청사도 이제 완성형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에 세종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2012년에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18년 5월 달에 30만 명을 이제 넘었고 그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증가율이 한 30%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평균 연령이 한 36.8세 전국에서 가장 젊고 좀 활기찬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가 3배가 늘었고 일자리가 이제 2배가 늘었고 또 대중교통 확충, 어린이집, 문화체육시설, 도시공원 조성 등으로 지금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전 궤도에 오른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이전 이후에 발전 전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은 가장 먼저 국정운영 효율화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세종시 공무원의 연간 서울 출장 비용이 일평균 지금 7,700만 원이고 연간
일평균 7,700만 원이고 연간 2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직접 비용이 우선 상당 부분 절감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그 소통 강화를 통한 협력적인 관계 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그 권력의 핵심 축인 국회를 행정도시에 설치한다는 것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독일을 제외하고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와 행정부는 같은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라든가 독일처럼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입법부와 행정부 간이 분리가 돼 있는 경우에도 이 국정의 어떤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같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세종의사당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이 이전할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면 뭐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이전 거주 종사자에 대한 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그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려 요인이 있는 만큼 좀 면밀한 검토를 거치되 국토의 그 균형적인 발전과 세종시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방안이 도출되면 저희 균형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가지고 성재호 위원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고생합니다. 네, 앞으로 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수정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우리 그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보면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으로 옮기게 되면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원 결정안 사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국회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 윤수정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주제에 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녹화심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는 하였지만 사실 오늘 심포지엄 참석 여부를 두고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분들 중에서 훨씬 저명하신 분들도 계실 뿐만 아니라 주제에 관한 제 생각이 제 연구 결과물이 아닌 다른 이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최근에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공주대학교는 충청남도에 있고 저는 현재 세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제가 행정수도 건설 방안이나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한 연구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언어로 TMI가 되겠지만 저는 전라도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였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는 쭉 서울에서 생활하다 2016년 공주대학교에 채용된 이후부터 세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생활하면서 서울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몸소 느끼지 못했던 지역 불균형 발전이나 서울 혹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 등의 문제점들 그리고 자치분권 등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나 혹은 제 논문을 통해서 밝히는 제 견해는 헌법을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해당 정책의 헌법적 타당성을 고민하고 검토한 후 말씀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 대학의 교수님과 찬성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선입견은 잠시 접어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요청하신 주제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타당성을 차치하고 국회 분원에 대한 헌법적 그리고 법률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국회 분원을 설치할 경우 개헌을 하지 않은 현행 헌법 사하에서 특히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둘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국회 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상당수의 상임위원회가 이전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위원회 소지는 없는지, 셋째,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헌법사항이라고 판시하면서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고 수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국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 국회는 헌법기관 중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국회 기능 전부가 분원으로 이전된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서 수행하되 이를 제외한 다른 기능, 즉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전 혹은 일부의 이전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료집 59페이지와 같이 정부 조직의 경우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국회에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국회 조직의 경우에도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소재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소재지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국회 수반은 국회의장이므로 정부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현재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조직이 분산 배치되더라도 국회의 소재지는 국회의장의 소재지로 대표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료집 60페이지에서처럼 분원의 사전적 의미와 보통 기관에서 본원이라면 기관의 장이 머무르는 곳, 기관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본원의 요건 등에 비추어 본다면 국회 분원이 설치될 경우 서울의 국회 본원은 국회의장의 소재지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될 것이며 세종의 국회 분원에서는